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26일, 좀 있으면 8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휴가 시즌을 많이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 낚시인에게 있어서 휴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즐기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8월을 앞둔 오늘 8월에 즐길 만한 선상 낚시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물 낚시, 루어 낚시, 찌낚시, 정말 원투 낚시, 다양한 낚시 장르가 있지만 이렇게 콕 집어서 선상 낚시를 한 이유는 시즌이라든지 어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좀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낚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상 낚시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 선상 낚시 특성상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8월이 선상 낚시에 있어서 핫한 시즌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7월, 8월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고기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뭔가 내가 낚시하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투적으로 낚시를 해야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는 햇빛을 피할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은 것이 선상 낚시의 특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내가 선상 낚시를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시즌에 맞는 정말 효율적이고 제철에 그런 낚시를 즐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8월에 즐길 만한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꼭지를 준비했어요. 먼저 선상 루어 낚시의 한 장르이긴 하지만 조금 생활 낚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2종류 낚시를 따로 빼봤고요. 그리고 이제 생미끼를 사용하는 낚시, 그리고 선상 루어 낚시,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종류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종류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머리 두자에다가 다리 족자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다리로만 이루어진 연체동물, 쉽게 말해서 쭈꾸미, 갑오징어, 오징어류, 그리고 이제 한치와 같은 꼴뚜기류, 문어류를 포함을 하는 그러한 생활 낚시의 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낚시 중에 하나죠. 이 2종류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는 쭈갑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쭈꾸미,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 같은 경우는 쭈꾸미의 경우 금어기이기 때문에 인데요. 갑오징어는 금어기가 따로 없다고는 하지만 두 개체가 비슷한 서식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워킹으로 갑오징어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만 선상 같은 경우는 배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나가는 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쭈갑은 8월에는 패스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 돌문어가 있어요. 쭈갑만큼 핫한 그런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8월에는 돌문어를 즐기기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해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어기가 끝났기 때문에 7월부터 남해권 그리고 서남해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7월 시즌 시작하면서 동시에 장마 시즌이 덮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마리수라든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어들이 어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8월에 좀 더 희망찬 그런 낚시를 계획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다만 제주권에서 즐기는 돌문어는 피하셔야 되는 게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간 금어기입니다. 다음 피문어도 빼놓을 수 없죠. 동해권에서 즐기는 피문어 같은 경우는 강릉, 속초, 고성 이 라인에서 많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봄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가을까지 즐길 수 있는 게 이 피문어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피문어들이 수심이 좀 얕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워지면서 깊은 데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지만 이제 씨알이라든지 마리수가 좀 어느 정도 좀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장마 시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피문어 낚시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8월 달에도 피문어 낚시를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여름이라든지 봄에 즐기는 피문어에 비해선 수심이 이제 최근에 고성권을 보니까 80m권에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릴로 하기엔 너무 힘드실 거고 전동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장비가 좀 필요하다는 좀 제약은 있지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피문어 낚시 8월에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치입니다. 한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저도 올해 많이 다녀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다 할 패턴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한치는 창꼴뚜기라고 불러서 이제 일본에서부터 넘어와서 제주 남해 사이를 지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회유성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영, 여수, 완도 이런 식으로 조금 낚시 포인트를 옮기면서 시즌에 맞춰서 낚시를 즐겨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작년하고는 다르고 조금 늦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 7월 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실제로 이제 100마리 넘게 낚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지금 비슷한 시기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물대의 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완도권의 한치가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8월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제 8월 넘어서 8월 중순, 8월 후반기까지 봤을 때
한치 낚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배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딱 7월 한 달간 갈치 금어기가 있기 때문에 한치 배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 건데 8월에는 대부분 또 갈치배로 돌아서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치 낚시를 8월 중에 하는 배가 있고 또 이제 제주도 서부권이라든지 완도권에서 어느 정도 마리수가 좀 보인다 하면 저는 한 번쯤은 제가 작년 7월 말에 가서 정말 100수 이상 했던 것처럼 올해도 그런 배가 있다면은 8월 중하순에 그런 좀 터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무늬오징어인데요. 무늬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동해권에서 팀런 낚시라고 해서 선상 에깅으로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까지를 시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즌이 막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팀런 같은 경우는 아직 배들도 그리고 낚시꾼들도 아직은 뭔가 패턴에 대한 것들이 좀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 잘 찾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잘하는 배들, 못하는 배들의 편차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또 이제 에깅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경험치를 요구하고 또 장비의 준비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시즌은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낚시입니다. 다음으로 생미끼 낚시로 넘어갈게요. 생미끼 낚시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생미끼가 서해권에서는 외수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새우 한 마리를 끼워서 외줄, 가지채비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건데 사실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거의 다운샷하고 시즌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다잡아라고 해서 뭐 우럭, 광어, 놀래미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지만 요 8월 시즌 같은 경우는 정말 농어를 잡기에 좋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인트 대신 좀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마다 무조건 가면 농어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어를 낚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사에서 어느 정도 조행기라든지 조과라든지 확인해서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겠고 어쨌든 7, 8월 이 한여름 기간 같은 경우는 농어 외수질 즐기기 좋은 시기니까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갯지렁이라든지 오징어 끼워서 편대채비 2단, 3단 써서 쓰는 일반적인 우럭 낚시 있죠. 이 우럭 낚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즌이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정말 길어요. 한겨울 빼고는 쭉 하기 때문에 사실 8월에 즐길 수는 있지만 꼭 지금 즐겨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해권, 특히 인천권에서 이제 시간대로 가볍게 즐기기에는 사실 이런 우럭 낚시만 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짬 낚시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편대채비를 이용한 우럭 낚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비슷한 채비, 비슷한 개념의 채비를 쓰지만 요 7월, 8월에만 또 바짝 즐길 수 있는 낚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조기 낚시입니다. 서해권에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쉽고 편하고 또 마리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저는 1순위로 권장하는 선상 낚시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이 백조기 낚시가 태안권에서 많이 즐겼었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인천권에서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배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배를 잘 섭외를 하시면은 수도권 기준으로는 멀지 않은 거리에서 충분한 손맛, 입맛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갈치 낚시입니다. 선상 갈치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미끼 낚시의 대표 주자인데 7월 한 달간 금어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해서 금어기가 해제되면 많은 낚시배들이 이제 갈치 낚시를 나갈 겁니다. 다만 최근 돌문어도 그랬고 한치도 그랬고 뭔가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뭔가 조금 뜨뜨미지근한 패턴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년이라든지 올해 윤달 2월이 2번 있었잖아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갈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조업은 가능하거든요. 7월에. 그래서 이제 조업을 하는 분이 계셔서 그 갈치 나오는 마리수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봤는데 굉장히 개체수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어도 엄청 많대요.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8월 1일 날 나가셔도 충분히 마리수를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시즌 초를 두고 보고 중순이나 말쯤에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낚시대가 바뀌는데요. 선상 찌낚시가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 즐길 수 있는 선상 찌낚시 같은 경우는 참돔 찌낚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돔 찌낚시 같은 경우는 참돔 타이라바 낚시와 더불어서 이 여름철에 참돔을 낚기에 가장 좋은 채비 2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참돔 찌낚시 같은 경우는 타이라바랑 좀 차이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뭐 찌낚시를 한다는 것과 루어 낚시를 한다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항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돔 찌낚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나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 철수를 해요. 타이라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배낚시와 비슷한 시간대를 갖죠. 그러면은 선상 찌낚시는 왜 이렇게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오냐?
포인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이 좋은데 들어가서 거기서 배에서 크릴을 흘리면서 내 채비를 거기다 동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때와 기상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찌낚시라는 특성상 낚시의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저도 몇 차례 다녀왔지만 수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육지에서도 맞추기 힘든데 이 꼴랑이는 배에서 수심을 계속 찍으면서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갯바위 찌낚시라든지 양어장 같은 데서 찌낚시를 어느 정도 즐겨보시고 아 찌낚시는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가 이제 977 일반적으로 한 20명 타는 배다라고 보면은 참돔 찌낚시 할 때만큼은 그 절반을 쪼개서 한 면에서밖에 낚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찌낚시를 다니는 배도 적고 인원도 반토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약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찌낚시랑 비슷하지만 다른 카고 낚시가 있는데요. 서해권에서는 많이 즐기진 않지만 남해 제주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즐기는 거의 생활 낚시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낚시인데요. 남해권 같은 경우는 해조류라든지 어패류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자라는 감성돔이라든지 참돔 그리고 다양한 잡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좀 효율적으로 어분이랑 떡밥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낚아낼 수 있는 채비이고요. 낚싯배를 타고도 즐길 수 있지만 통영권에서 뭐 풍알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돌문원도 다녀왔는데 이렇게 선해기배를 이용해가지고 가볍게 짬낚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뭔가 이 생활 낚시 하나 보고서 이렇게 남해까지 쭉 운전해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권에서 혹시라도 일정이 있으시거나 휴가차 방문을 하시면서 뭔가 좀 같이 좀 이색적인 그 짬낚시 내지는 이게 선해기 같은 경우 재밌잖아요. 뱃놀이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면 이렇게 카고 낚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생미끼 같은 경우는 선상 원투 낚시가 있는데요. 선상에서 원투 낚시를 즐기나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방파제에서 즐기는 낚시잖아요. 근데 서남해권에서는 선상 원투 낚시를 많이 즐기고요. 그건 여름 시즌에 한정적입니다. 그럼 무엇을 낚냐? 바로 굉장히 고급 횟감이라고 볼 수 있는 민어인데요. 이 민어 같은 경우는 원투 처바퀴 낚시로 목포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배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즐기실 수 있고 아무래도 씨알이라든지 그 정말 땡겨오는 그런 손맛, 몸맛은 확실히 보증이 되지만 물때라든지 기상의 영향으로 마리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투 낚시를 꼭 즐겨보고 싶고 한번 민어라는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지만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갈 그런 자신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상 루어 낚시 쪽으로 넘어올게요. 선상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선상 루어 낚시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운샷이 있잖아요. 아까 외수질하고 사실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배들은 외수질 낚시, 다운샷을 같이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뽕돌도 비슷한 옷을 쓰기 때문에 외수질 할 사람은 외수질 하시고 다운샷 할 사람은 다운샷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성격이 비슷한 낚시지만 요 8월, 7월만큼은 어종이 농어라는 어종이 좀 특이한 여름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어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농어 같은 경우는 물론 웜에도 반응을 하지만 아무래도 생새우라든지 메탈이라든지 뭔가 생미끼거나 좀 반짝반짝거리는 것에 반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샷도 좋지만 이 시기 8월만큼은 외수질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다운샷은 9월, 10월에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미끼는 못 쓰겠고 무조건 나는 선상 루어야 라고 하시면 반대로 또 다른 선상 루어 낚시의 대표주자 타이라바 낚시가 있죠. 타이라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참돔 낚시를 위한 채비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타이라바도 사실 만능 채비예요. 타이라바를 이용해서 광어, 우럭, 그리고 놀래미 비롯해서 정말 많은 어종들을 다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채비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7월, 8월, 이 한여름 같은 경우는 참돔 마리수라든지 어느 정도 활성도가 굉장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참돔을 낚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채비인 것은 확실하고요. 또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타이라바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할까라고 하면 저는 7, 8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한여름에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손맛을 보고 좀 더 효율적인 낚시를 할 수 있는 면에서는 8월 달에 타이라바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제주라든지 군산권에서 좀 많이 즐기는 낚시였지만 최근에는 태안권, 심지어 인천에서도 타이라바 낚시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꽤 재밌게 잘 낚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생활 낚시스러운 그런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치 낚시인데요. 갈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미끼 낚시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이 루어 낚시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이 갈치 낚시도 루어로 낚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유행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 이제 메탈 지그를 이용해 가지고 수직으로 버티컬로 액션을 주면서 낚아낼 수 있는 갈치 지깅 낚시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그 헤드를 이용해 가지고 낚시를 하는 테냐라고 하는 그런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장르가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냐 같은 경우는 훨씬 부드럽고 낭창거리는 낚싯대를 사용하겠고, 갈치 지깅 낚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드한 낚싯대를 쓰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갈치 생미끼 낚시와 다르게 이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낱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주렁주렁 달려서 끌어올리는 그런 재미는 없지만 확실한 손맛, 그리고 확실한 챔질, 뭔가 그런 게임적인 요소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 낚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뭔가 이 생미끼 꽁치 썰고 또 이거 막 던지고 하는 게 뭔가 내 스타일하고 맞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지깅이라든지 테냐 게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 선상루어 같은 경우는 지깅 파핑입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필드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전동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도전해보실 수 있고요. 대상어종은 아무래도 초본부터 시작해서 부실이 방어 위주로 보지만, 이 8월 같은 경우는 대삼치를 노리고 나가는 배들도 많아요. 8월 이 한여름에서 시작해서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이 시즌에는 부실이 방어도 볼 수 있지만 대삼치도 함께 볼 수 있는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파핑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던지고 계속 감아줘야 되는, 뭔가 정말 육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지만, 확실한 것은 내 인생 최대어를 한번 경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지깅 파핑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공부하셔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월에 즐기기 좋은 선상 낚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맘때에 9월에 즐기기 쉬운, 그리고 10월에 즐기기 쉬운 선상 낚시에 대한 테마로 계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